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앞에서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는 황교안 대표의 건강에 별다른 탈이 없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지난 2월서부터 황운하 경찰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인터뷰도 보내드렸었고, 이것은 커다란 의혹이 있다. 핵심은 노무현, 문재인, 송철호, 조국 이 커넥션이다. 이 커넥션의 비밀이 밝혀지게 되면 이것은 문재인 정권에게 엄청난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특검을 해서라도 이 비리를 파헤쳐야 된다. 자, 그런데 역시 이 무리한 선거 개입 수사가 청와대 하달 작품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 그동안 황운하 청장은 지금 이제 대전지방경찰청장으로 있습니다. 이 수사 시작은 경찰청으로부터 내려온 비리 첩보에 따른 것이었다라고까지만 얘기를 해왔습니다. 경찰청의 첩보.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관련 사건 또는 이제 울산 지역의 여러 무리한 김기현 시장 주변 사건 이런 것에 개입을 했던 경찰관들이 법정에서 이것이 민정수석의 수석실의 일종의 하달 첩보였다라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하달 첩보였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청와대의 하명 수사. 그런데 의문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은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 공무원이나 아니면 대통령의 친인척의 비리에 관련된 첩보를 수집을 하지 울산시장처럼 선출직, 이런 지자체장,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첩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김기현 울산시장 주변 측근에 관한 첩보라고 수집을 해서 하명 수사를 했는가? 누가 봐도 명백한 무리한 일종의 월권이자 어떤 모종의 정책인 의도가 있는 이런 민정수석실의 첩보 하달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김기현 울산시장이 낙마하고 선거에서 지고 15%나 여론조사에서 앞서가던 사람이 자유한국당의 공천이 확정되는 날 울산시장실에 경찰관들이 들이닥쳐서 부속실을 포함한 5군데를 압수수색을 해댔고 이것이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됐으니 지지율이 추락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울산시장 선거에서 패했고 그 자리는 문재인이 형이라고 부르는 송철호 변호사가 차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1990년대 노동 변호사 3인방으로 불렸던 노무현, 송철호, 문재인. 송철호는 노무현을 선배님이라고 하고 문재인은 송철호한테 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2012년 울산의 국회의원 선거 때 이 조국이 송철호의 후원 회장과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는 것. 당시 서울대학교의 교수였습니다. 서울대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일개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버젓이 맡았던 사실도 참 기가 막힌 것이죠. 과거 조국은 울산대학교 교수였고 그때 산호명 사건 관련이 터져서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됐었지 않습니까? 그때서부터 조국이 가지고 있는 울산 커넥션, 아니면 문재인을 통한 커넥션,
이런 걸로 송철호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겠죠. 자, 그러면 조국이 송철호와 노무현 문재인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철호가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를 하는데 현재 울산시장인 김기현 자유한국당 그 후보, 이 사람의 측근들에 관한 중요한 비리 첩보와 이런 문제에 관한 수사가 착수된다는 사실을 임종석 비서실장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를 안 했을까요? 문재인이 형이라고 부르는 송철호, 당시 지방선거 때 문재인이 가장 당선을 원했던 두 사람, 송철호와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특히 송철호. 왜냐? 이 사람은 8번이나 각종 시장, 국회의원 선거에 떨어졌기 때문에 8.9기로 불렸었습니다. 사실상 송철호를 반드시 시장에 당선시켜야 되는 문재인 정권으로서 조국이 이러한 중요한 비리 첩보와 수사 상황을 문재인에게 얘기 안 했을까요? 보고를 안 했을까요? 문재인이가 이 내용을 알고 만약에 비리 첩보의 하달과 무리한 수사, 선거 개입 수사에 관여를 했다면 자, 이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일 것이고, 왜냐, 이것은 너무나도 이 비리 첩보라는 게 무슨 김기현의 측근이 이 레미컨 업자와 유착을 해서 그 레미컨 업자가 울산 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의 사업을 수주하는 데에 도움을 줬다. 나중에 검찰 수사 결과 모두 다 명백한 무혐의로 다 밝혀졌습니다. 한마디로 깡통 첩보였던 것이죠. 자, 이런 거를 무리하게 비리 수사해야 된다 라는 식의 만약에 모종의 선거 개입이 있었다면 자, 이것은 법률을 위반한 것이 될 것이고 이것은 명백하게 탄핵 소추감입니다. 만약에 법률을 위반했으면 이 사건의 핵심, 만약 이제 이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울산지검에서 다루고 있는 이 고발 사건을, 그러니까 황운나에 대한 고발 사건, 이것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공공수사부, 과거에 공안부라고 불렸던 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다루기로 했다라는 점, 그리고 이 청와대의 하명수사, 민정수석실의 비리 첩보라는 것이 첩보 하달이라는 것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는 점. 제가 1번, 2번, 3번은 지금 설명을 해드렸고 4번 조국, 이철성, 황운하, 이 이철성도 수상합니다. 경찰청으로서는 민정수석실에서 하달 첩보가 내려오게 되면 그것을 관련 지방경찰청에 내려보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그 중간고리 이철성은 문재인 좌파 정권의 눈치를 보고 충성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백남기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뒤집어서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시구사건 관련 이런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무슨 경찰청 인권이었다고 이런 식의 했던 대표적인 해바라기 경찰 총수였습니다. 자, 중요한 5번째의 혐의. 지난해 3월 12일이죠. 자, 그러니까 김기현 울산시장이 한국당의 또 선거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날 경찰관들이 들이닥쳤는데 그 전에 민주당으로 울산시장 유력 후보가 되는 거론되는 유력 후보 송철호 변호사를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2번이나 만났다는 것입니다. 황운하 청장은 무슨 그 사람이 인권 변호사 출신이니까 경찰의 인권 개혁에 관해서 자문을 받으려고 했다. 그 사람이 또 노무현
문재인과 이런 이 친한 관계라고 하니까 경찰 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렸다. 이런 핫바지에 바람 새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지 이거는 윤석열의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과연 문재인의 개입은 없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국이 입을 열어야 됩니다. 조국이 이 사건과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두 가지 문제 관해서 입을 열어야 됩니다. 아마 이런 엄청난 비밀을 조국이 쥐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이 조국을 그렇게 감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